안녕하세요. 김중민입니다. 오늘은 네오키트 사용 꿀팁 세 번째 시간으로 전 세계 상악동 수술 트렌드를 바꾼 SCA, SLA 그리고 사이너스 올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의 제목은 쉽고 안전하고 빠른 상악동 수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사실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제목은 미스에 관한 GAO의 컨셉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허영구 선생님께서 메인 저자로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공저자로 참여한 이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사이너스 서저리라는 책에 나오는 증례들을 몇 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이름들로 사이너스 리프트,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등등이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마도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사이너스 그래프트라는 이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부터 상악 구치부를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는데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닥터 힐트 테이텀 선생님이 칼듀엘로 수술을 약간 변형을 해서 상악동 수술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1975년도에 크레스탈 어프로치 그리고 그 이후에 레터럴 어프로치를 고안을 하셨고요. 조금 뒤에는 이제 발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악동과 관련된 술식들을 많이 고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미국에 학회를 갔을 때 우연히 이제 닥터 힐트 테이텀 그리고 칼 미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상악 구치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질의 문제도 있고요. 또 골양의 문제, 그리고 구치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합력이 세다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 골질이 안 좋고 골양이 부족하고 상악동이 있으면서 이 교합이 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임상의들의 주된 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상악 구치부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현재에 와서는 이 서지컬 테크닉과 그리고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성공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상악 구치부의 치료 솔루션으로 있었던 것들을 보면 이 오스테오톰을 이용한 본 컴팩션이 있겠고요. 지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질에 따라 드릴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테이퍼하면서 구치부니까 좀 와이드한 임플란트 그리고 스레드가 약간 강하고 깊은 그런 임플란트 디자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호리젠탈 또는 버티칼로 그래프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리젠탈로는 GBR이라든지 리치 스플릿, 블럭본 그래프트 같은 게 있겠고요. 버티칼로는 오스테오톰 테크닉이나 사이너스 그래프트 그리고 DO,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악동 수술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클로즈드 테크닉과 오픈 테크닉으로 나뉘게 되죠. 클로즈드 테크닉이라고 하면 보통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다른 여러 가지보다 이제 SC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픈 테크닉, 레터럴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는 이제 SLA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크레스탈이냐 레터럴이냐를 결정을 할 때 예전에는 단순히 골양 또는 임플란트의 개수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존 치조골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크레스탈이 낫겠고요. 상악동 하연의 모양이 콘케이브할 경우는 크레스탈, 컨벡스할 경우는 레터럴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 임플란트의 개수가 적으면 크레스탈, 많으면 레터럴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상악동 내 병변이 없다면 크레스탈 어프로치가 조금 더 쉽겠지만, 만약에 상악동 내부에 병변을 처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레터럴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외측벽의 두께, 그리고 septum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크레스탈이냐 레터럴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상악동 수술에 사용되는 SLA와 SCA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두 개의 툴들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왼쪽이 S리머, 오른쪽이 LS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의 크레스탈과 레터럴 어프로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키가 되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이 없는 발명품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연필하고 우산을 꼽는다고 하는데요. 우산은 당겨서 닫고 밀어서 연다는 형태가 전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 뭐 요새는 뭐 2단, 3단 우산도 나오고 자동 우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연필은 아마 인류 역사상은 가장 발전이 없는 그런 발명품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와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에 나무, 내부에 흑연이 들어가 있는 이 형태가 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준 변화라고 한다면 굴러가지 말라고 각을 줬다든가 아니면 좀 사용하기 편하게 뒤에 지우개를 붙여놓은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악동 골 이식술도 1970년대에 이미 그 학문적 기반은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 골질에 대한 파악이 선행이 무조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골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악동의 침범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술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레스탈 부분의 픽세이션, 그리고 미들 부분의 픽세이션, 에이피칼 쪽에 있는 픽세이션, 이 세 가지를 해서 CMI 픽세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MI 픽세이션을 얼만큼 얻느냐에 따라서 로딩의 시기, 그리고 임플란트의 향후의 수명에 그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수치는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픽스처의 사이즈가 아주 길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픽스처보다 하이트가 조금 더 길다라고 하면 클래스 1 CM 픽세이션이 되겠고요. 상악동 하연을 살짝 한 1, 2mm 정도 이용을 해서 양쪽의 코티칼 본을 이용하는, 즉 예전에 브레네막 그룹에서 얘기했던 바이콜티피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클래스 2 CMI 픽세이션이 되겠고요. 4mm 이상이면서 잔정지조 거리 4mm 이상이지만 고리식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클래스 3 CM 픽세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이제 C 픽세이션만 이루어지는 레터럴 어프로치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SCA 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그 포지션을 잡아주는 이니셜 드릴이 있겠습니다. 이니셜 드릴은 아까 얘기했던 키 툴인 이 S리머 전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냥 고속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상악동 하연을 침범하지 않도록 1mm 정도 짧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뒤에 사용되는 것이 이 S리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키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볼 때 밀링 머신에서는 드릴을 먼저 사용을 해서 깎아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정밀하게 다시 다듬는 거를 이제 리머라고 한다는데요. 여기도 비슷한 개념으로 드릴링을 먼저 해놓고 상악동 하연을 정확하게 픽스처의 사이즈나 그래프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S리머가 되겠고요. RPM은 800에서 1200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이아메터를 보시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각각의 직경이 0.4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고, 제일 얇은 것은
클래스 2, 그리고 본 그라프트를 안 하는 경우죠. 그리고 레귤러 픽스처에서 만약에 그라프트가 필요한 클래스 3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을, 와이드를 사용을 한다고, 와이드 픽스처에서는 3.2나 3.6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3mm 이상 사이너스를 3mm 이상 사이너스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두꺼운 거, 3mm 이하로 픽스처가 사이너스 내부로 들어간다면 세 번째 단계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퍼는 총 10개가 들어있어서 2mm부터 10mm까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1mm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계측을 잘 한다고 하면 1mm 이상은 상악동 내부로 리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뎁스 게이지 항상 잘 써야 되는,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그런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잔존 치조골의 높이를 재게 되는데, 항상 여기에 스타퍼를 장착한 채로 사용을 해서 실수해서 이게 갑자기 상악동 내부로 들어가면서 상악동 막을 찢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캐리어인데요. 이 본 캐리어는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에 본을 집어넣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 0.05c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양을 넣는 이유는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이식제가 너무 과도해서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양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5mm 정도 거상을 하면 너무 넓거나 너무 좁지 않은 그런 상악동에서 약 한 0.5cc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본 캐리어로 로스 되는 양이 없이 한 10번 정도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드 테크닉은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넣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캐리어를 이용을 해서 이식제를 위치를 시키고 나면 이거를 이제 다져서 상악동 내부로, 상악동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본 컨덴서가 있겠는데요. 이 라지 다이아메터를 가진 쪽은 소프트하거나 스몰 파티클일 경우 사용을 하고, 하드하거나 라지 파티클인 경우에는 직경이 작은 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식제를 어느 정도 집어넣고 나면 본 인서터, 혹은 이제 스파이럴 본 인서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미치된 이식제가 이 스파이럴 인서터에 의해서 상부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계측한 알베올러 본 하이트보다 한 1mm 정도 긴 것을 사용을 하고 80rpm 이내에 저속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식제는 픽스처가 들어갈 그런 부위를 만들어주고, 또 옆으로 이렇게 이식제를 넓혀주기 위해서 본 스프레더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직경은 두 가지가 있고요. 80rpm 마찬가지로 이제 80rpm 정도의 저속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1 CM 픽세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잔존 치조골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픽스처보다 더 길 때, 하이트가 더 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이제 상악 구치부가 그렇듯이 골 양은 충분하지만 골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하고 셀프 컴팩션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초기 고정을 얻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먼저 이와 같이 포인트 드릴 같은 것으로 포인트를 잡아 주셔도 되고요. 드릴은 이제 SCA 키트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지컬 키트에 있는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해서 필요에 따라 넓혀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단존 치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존 치조골의 길이를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니까요. 이렇게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상부에 코티칼본만 살짝 삭제를 해준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CM 픽세이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2 CMI 픽세이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네막 그룹에서 바이콜티피케이션, 코티칼본을 양쪽에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양쪽에서 코티칼본에서 고정을 얻게 되면 한 가지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저작을 할 때 무조건 수직으로만 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저작을 하다 보면 레터럴 포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에이피칼 부위에서, 인페리어에서 코티칼본에 의해서 한 번 더 고정을 얻기 때문에
훨씬 더 레터럴 포스에 저항하는 힘이 강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CMI 픽세이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네. 이때 이제 그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툴이 S리머가 되겠습니다. 이 S리머는 이렇게 첨단 부위가 S자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S리머라고 하고요. 이 윗부분은 플랫하고 넌 커팅하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찢지 않게 되어 있고, 이 날에 삭제된 이런 알베올러본 칩이 이 플루트 사이로 들어가면서 같이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단존 치조골 양보다 1mm 정도 짧게 드릴링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픽스처에 따라서 그리고 골질에 따라서 뭐 트위스트 드릴은 필요한 만큼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S리머를 사용을 해서 상악동의 하연을 뚫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본 칩이 플루트 사이로 들어가면서 멤브레인을 치지 않고 이렇게 오스테오토미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픽스처의 사이즈에 맞는 정확한 리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초기 고정도 좋고, 그리고 이 레터럴 포스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항상 계획한 방향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꼭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가게 되면 코티칼 본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 드릴의 직진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나 아니면 세텀을 만나더라도 S리머가 굉장히 직진을 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약간 발치와가 덜 힐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전 치조골은 6mm, 6mm, 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 디펙트 있는 부위를 피해서 이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고, 이 뒷부분에서는 단전 치조골의 이 하이트보다 조금 긴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2 픽세이션을 얻기로 했습니다. 반대쪽은 레터럴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구강 내 모습이 보시면 이렇게 아직 힐링이 조금 완전치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마친 후이고요. 여기는 그라프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골치를 잘 파악을 하고 에이피칼 쪽에서 고정을 단단하게 얻는다고 하면 35에서 45N까지 상악에서 좀처럼 얻기 힘든 그런 초기 고정이 되겠는데요. 이런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애니타임 로딩이라든지 이미디에이트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파이널도 바로 가능한데, 이것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스플린팅을 했고 뒤에서 3개가 클래스 2 픽세이션을 잘 얻었고 초기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SCRP 타입의 보철물을 장착을 해서 심스탁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데피니트한 교합을 완성을 해줬고요. 5년 뒤에 모습을 보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클래스 3 CM 픽세이션이 되겠는데요. 이때는 크레스탈로 본 에딩을 하게 되죠. 단전 치조골이 한 3, 4mm 이상이면서 그라프트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아까처럼 S리머를 사용하고 난 후에, 지금 여기는 이제 스탑이 없는 동영상이긴 합니다만, 스탑을 꼭 적용을 한 후에 뎁스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상악동 하연이 뚫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이와 같이 꼭 스탑을 적용을 해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멤브레인이 혹시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콜라 테이프라든지 이런, 아니면 그 뭐 큐탄 플라스트나 스펀거스탄 같은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조그맣게 접어서 먼저 한번 밀어 넣어주면 이식제에 의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럽처를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캐리어를 이용을 해서 이식제를 위치시켜 줍니다. 한 번에 0.05cc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콘덴서를 이용을 해서 다져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방으로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 과정은 이제 반복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스파이럴 본 인서터를 이용을 해서 상방으로 다시 한번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방으로 올라간 이식제를 스프레더를 이용을 해서 또 버커링구알이겠죠. 버커링구알로 메지오디스탈로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상황에 맞는 그런 픽스처를 식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치아는 지금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잔존 치조골의 하이트가 6.4, 3.1 정도 됩니다. 이 치아는 허플리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치를 계획을 했고요. 발치 후의 모습이고, 플랩을 열어주고요. 이렇게 잔존 치조골이 뭐 한 3mm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 미러를 통해서도 이렇게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식제를 넣어주고요. 컨덴서를 이용해서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2개 정도를 동시에 이렇게 상악동 고리식수를 할 때는 중간중간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이 돔 모양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2개가 만나도록 이렇게 충분히 거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파이럴 본 인서터를 이용을 해서 상방으로 밀어 올려주고 스프레더를 이용을 해서 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지금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뒤쪽은 크레스탈 어프로치에 의해서 고리식이 완성이 된 상태이고, 초기 고정을 잘 얻어서 힐링 어버트먼트로 연결을 했고요. 앞부분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했기 때문에 갭 부위에다가 이식제를 넣어주고 봉합을 하고 힐링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치유가 되고 있는 중간에 찍어본 엑스레이 모습이고요. 동법에 따라서 보철물을 완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는데요. 잔존 치족을 높이는 이 정도가 되고, 상악동 하여는 여기쯤 위치해 있습니다. 8mm, 6mm 정도 하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인 통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막을 형성을 하고, 드릴링은 1mm 짧게 필요한 만큼 골지를 파악을 하면서 드릴링을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상악동 하여는 S리머를 이용해서 뚫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캐리어를 이용해서 고리식제를 넣어주고요. 콘덴서로 다져주고 스파이럴 인서터 스프레더를 쓴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초기 고정은 35 이상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초기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고 봉합을 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루의 엑스레이 모습을 보시면 이런 돔 쉐입이 이렇게 잘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CT상으로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임플란트와 고리식제가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동법에 따라서 보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철물 장착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 4 C 픽세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넓은 형태의 윈도우를 형성을 했죠. 이때는 뭐 카바이드 벌을 사용한 후에 다이아몬드 벌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피에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윈도우를 형성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판막의 크기도 커지게 되고, 기구에 의해서 멤브레인이 찢어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판막을 조금 크게 형성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이 정도의 사이즈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홀을 통해서 상동막을 거상을 하고 고리식제를 위치시키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레터럴 어프로치에 사용되는 키트를 SLA, 사이너스 레터럴 어프로치 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툴은 LS 리머가 되겠습니다. 아까 S 리머에 레터럴을 붙여서 LS 리머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외측벽, 상악동의 외측벽이 점점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얇아지면 이 LS 리머에 의해서 안쪽으로 아주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보면 핀 본 디스크라고 해서 하얗고 얇은 그런
상악동 외측 벽이 얇게 남아가지고 이 자체가 한 번 더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속도는 1대1 컨트라앵글 같은 경우는 뭐 5000rpm, 그리고 1대20 컨트라앵글 같은 경우는 2000rpm 정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수술은 뭐 이렇게 컨트라앵글을 같이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임플란트 엔진에서는 뭐 2000rpm, 저는 그냥 그 1200rpm에 놓고 대부분 그냥 하이 rpm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1200rpm에 놓고 쓰기는 하는데, 제조사 원장은 한 2000rpm 정도라고 하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 스타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3개, 그리고 뎁스가 2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얇은 외측벽, 좀 두꺼운 외측벽에서 골라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수술 사이트의 그런 범위에 따라서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실제로 이 임상에서도 이렇게 외측벽이 얇아지면서 남아가지고 요게 한 번 더 이렇게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틴본 디스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서 항상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윈도우를 갈아내는 방식인데, 이제 뒤쪽에서는 트랩파인과 같은 형태로 코어를 떼내는 그런 툴도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트랩파인을 쓸 때는 이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먼저 인덴테이션을 주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어를 만드는 가이드다라고 해서 C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나올 이 C 리머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윈도우가 형성될 정확한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C 리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RPM은 LS 리머와 동일하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LS 리머와 사이즈가 동일하고, 이거는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인덴테이션만 주기 때문에 뎁스는 한 종류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코어를 만드는 C 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리머 같은 경우는 갈아내지만, 이 C 리머 같은 경우는 이 직경에서 한 1mm 정도 작은 그런 라운드한 코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직경은 속도는 아까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직경도 LS 리머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스탑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날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악동 외측벽이 이레귤러한 그런 그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악동 두께가 일정할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먼저 C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인덴테이션을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난 모양이 형성이 되고, 이후에 C 리머를 이용을 해서 외측벽에 윈도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윈도우를 위치시킬 때는 이제 마미라고 해서 홀 포지션은 most anterior, most inferior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눕혀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식제가 자꾸 이렇게 뒤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앞쪽은 비어있는 보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이 최대한 공간이 없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쪽, 그리고 최대한 하방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홀을 위치시키는 마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악동 막을 거상하기 위한 이제 엘리베이터가 3종류가 들어있는데, 가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개수가 조금 적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여러 개를 구비를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내 손에 익은 혹은 이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구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기구의 끝이 골표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구의 끝이
항상 골 표면에 닿아 있어야 되고, 예, 올린다라기보다는 이제 민다라는 느낌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C 가이드, C 리머를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요렇게 생기는 것이 이제 LS 리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라인딩이 되면서 윈도우가 형성이 되고, C 가이드 후에 C 리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어가 남아있는 형태의 윈도우를 형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를 떼낼 때도 이 끝부분이 붙어 있으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360도를 촉진을 해보면서 모든 부위에서 골 삭제가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심스럽게 코어를 떼내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재위치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은 이제 수술이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초심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큰 플랩을 여시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골질을 잘 파악을 하고 초기 고장을 잘 얻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니멀 플랩을 형성을 해서 리모트 플랩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와 같은 방법보다는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감이 적겠죠. 이 리모트 인시전은, 리모트 플랩은 뭐 버티컬을 주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호리존탈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위치에 인시전을 가하고 플랩을 벌려주고 거기를 양쪽으로 살짝 벌린 후에 LS 리머든 아니면 C 리머든 편하게 선호하시는 걸 이용을 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10번 때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고 사각동 고리식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티칼로 인시전을 그었고요. 플랩을 앞뒤로 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로 조그만 플랩 사이에서도 이게 플랩이 이렇게 엉키거나 연조직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이 충분히 윈도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형성 후에 선호하시는 골 이식제를 집어넣고 윈도우 막아주시고 그리고 봉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방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니멀 플랩을 형성을 하시는 건데 티슈 펀치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시간에 답이었죠. 다이아마커를 이용을 해서도 인덴테이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에서 센터가 아니라 임플란트의 최종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외형을 보면서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주면 훨씬 수술이 편해지죠. 이 상태에서 연조직을 미니멀 플랩을 살짝 제거를 하고 골질을 잘 파악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수술 후에 구강 내 모습 그리고 수술 후에 찍은 방사선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SCRP의 타입의 그런 보철물로 이제 완성을 해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보철물 장착을 하고 약 한 4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요. 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식제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리뉴마타이제이션이겠죠. 그렇지만 픽스처 주변에 어느 정도 얇게만 남아 있어도 임플란트의 생활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년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치조골 부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지금까지 SCA와 SLA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SCA든 SLA든 서지컬 키트를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고 크레스타를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레터럴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든지 할 때 조금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사이너스 올 키트라는 것이 고안이 됐습니다. 이 사이너스 올 키트는 SCA 키트, SLA 키트 그리고 서지컬 키트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다 사각동에 관한 수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이너스 올 키트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 상판을 벗기고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크러스탈 어프로치를 위한 툴들이 되겠고, 이 밑에 하방에 파란색으로 위치한 것들이 이제 레터럴 어프로치,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임플란트를 플레이스먼트 하기 위한 그런 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링과 플레이스먼트에 사용되는 툴들, 드릴, 스탑,
토크렌치, 그리고 픽처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가 되겠고요. 사이너스 크레스탈 어프로치 SCA 키트와 마찬가지로 S리머,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히 또 추가가 된 것이 이제 로터리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스타퍼라든지 그리고 수압 거상을 위한 그런 툴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레터럴 어프로치를 하기 위한 그런 툴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릴을 보시면 직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드릴보다 조금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하악동은 대부분 골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뭐 0.3mm씩 사이, 0.3에서 뭐 그 정도 사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드릴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초기 고정을 더 얻기가 유리한 그런 형태의 드릴로 되어 있고요. S리머는 뭐 동일한 형태가 들어있는데 사이즈만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이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로터리 엘리베이터는 S리머와 동일한 그런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속으로 돌리면서 사각동 하연에 슈나이더렌 멤브레인을 한번 디태치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속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텍타일 센스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그 다른 핸드 인스트루먼트에 연결을 해서 손으로 하는 방법도 저는 가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압 거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쿠아 탭, 그리고 아쿠아 밸브, 그리고 호스와 이제 시린지가 필요하겠죠. 시린지는 물론 뭐 일회용을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본 콘덴서, 뎁스 게이지, 그리고 특이한 이제 핸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스테오톰 핸들은 제가 저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테오톰을 고를 때 기준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픽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면서 스탑을 갖고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스테오톰 핸들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픽처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드릴을 연결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스탑을 연결을 하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이런 오스테오톰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SLA 키트와 마찬가지로 LS 리머, C 가이드, C 리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수가 전부 다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LA 키트에서는 직경에 따라 그리고 이제 뎁스에 따라서 6개의 리머가 들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한 가지로 통일을 했고요. 스탑을 저는 4mm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1, 2, 3, 4mm 이런 식으로 해서 레터럴 월의 두께에 따라서 스탑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1mm씩 전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퍼를 이용을 해서 LS 리머가 들어가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C 리머도 마찬가지로 C 가이드 3개를 C 가이드 하나, 6개의 C 리머를 1개의 C 리머로 바꾸면서 스타퍼를 동일한 LS 리머와 동일한 그런 스타퍼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드 커터라고 해서 이 바깥쪽으로는 넌 커팅되는 부드러운 그런 첨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내부가 커팅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퍼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스타퍼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남아있는 두께가 이 스탑의 길이 여기에 네이밍 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윈도우를 한번 형성을 했는데 혹시 윈도우를 조금 더 넓히고 싶다.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 엘리베이터 형태는 뭐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뭐 불편함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스타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S 리머나 아니면은 C 리머 같은 C 가이드는 오타입니다. LS 리머나 C 리머 같은 경우는 1, 2, 3 이런 그 스타퍼 와이드한 그런 스타퍼를 적용을 하시면 되고 드릴이나 S리머 또는 이제 로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용의 스타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SCA와 사이너스웰의 차이는 이 SCA 같은 경우는 2에서 11mm였는데 여기 이제 2개가 늘어나서요. 12개, 10개에서 12개로 늘어났고 1에서 1mm와 12mm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컬러
아노다이징이 돼 있어서 이제 판별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죠. 네, 케이스를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퐁당퐁당 치아가 없는 상태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를 모두 경험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구강 내 모습이 되겠고요. 티슈 펀치를 이용을 해서 미니멀 플랩을 형성을 하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플랩을 열고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수술이 익숙해지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연결해도 될 만큼 내가 초기 고정을 잘 얻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티슈 펀치를 이용한 미니멀 플랩을 형성한 후에 수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법에 따라서 단전 치족을 하이트보다 1mm 짧게 드릴링, 적당한 길이까지, 적당한 그 직경까지 넓혀주고요. S리머를 이용을 해서 상악동 하연을 처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골 이식제를 넣거나 뭐 넣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트랜스미코잘 타입, 네오에서는 IT 타입이라고 하죠. IT 타입의 픽처를 식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적당한 한 35N 정도의 좋은 그 초기 고정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힐링 어버트먼트 혹은 이제 라지 커버 스크류를 연결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미니멀 플랩을 3개를 형성을 해줬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메탈 재질의 아쿠아 탭이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아쿠아 탭이 조금 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입을 좋아하는데 뭐 필요로 한다면 그 러버로 된 그런 재질의 아쿠아 탭도 있으니까 뭐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그 그루브가 있어서 핑거 프레셔로 꽉 조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직경만 너무 이렇게 와이드한 그 드릴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플랫한 그런 골 표면에서는 고정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밸브를 연결을 하고요. 호스에 쌀라인을, 호스와 시린지에 쌀라인을 채운 채로 이 눈금을 봐가면서 내가 거상하고자 하는 양만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상악동막의 압력을 느껴가면서 수압으로 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이식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후에 임플란트가 다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까지 경우를 모두 다 사이너소일 키트를 이용을 해서 식립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철로 마무리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FR, SR 그리고 여러 가지 브러쉬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